안녕하세요, 아빠곰입니다. 오늘은 현대자동차에서 소나타 하이브리드 모델이 출시가 됐다 그래서 전시장에 다녀왔는데요. 전시 모델은 들어오진 않았고 가격표와 카탈로그만 우선 얻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가격표를 보면서 어떤 부분이 틀려졌는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우선 트림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가솔린 모델과 모두 동일해요. 스마트, 프리미엄, 프리미엄 패밀리, 그리고 프리미엄 밀레니엄, 인스퍼레이션 이렇게 총 5가지 트림으로 나와 있고요. 옵션 부분도 거의 예전 가솔린 모델과 동일해요.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근데 옵션이 조금은 더 좋아졌어요. 스마트 등급에서 이제 그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는 게 예전 가솔린하고 틀린 것만 먼저 알려드릴게요. 듀얼 풀 오토 에어컨이 이제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어 포켓 라이팅이 앞좌석에 이제 적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중 접합 차음 유리, 앞면과 이제 앞 도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보니까 앞유리하고 운전석 조수석 이 유리가 이중 접합 차음 유리로 적용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프리미엄에서 보면은 프리미엄은 거의 다 옵션이 다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프리미엄 패밀리와 프리미엄 밀레니엄에서 보면은 가솔린 모델부터 이제 가솔린 모델은 이 프리미엄 패밀리나 프리미엄 밀레니엄 등급부터 그 듀얼 프로토 에어컨이 들어갔었는데 이미 여기서는 스마트부터 기본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표시가 빠져 있어요. 이미 기본 포함인 거기 때문에 여기는 빠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옵션은 이거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스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모두 동일해요. 옵션은. 그러면은 트림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스마트와 프리미엄 등급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풀 LED 헤드램프, MFR 방식의 풀 LED 헤드램프가 이제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주간 주행등, LED 방향 지시등이 이제 그 앞쪽에는 LED 방향 지시등, 후면에는 벌브예요. 앞쪽에 이제 LED 주간 주행등이 이제 표시가 되고, 가죽 열선 스티어링 휠, 그리고 크롬 인사이드 도어 핸들 요 부분이 이제 조금 틀린 부분이고, 운전석 전동 시트가 들어가요. 그리고 하이패스 시스템, 전자식 룸밀러, 클러스터 이오나이저, 그리고 오토 디포그 공기청정기, 후방 모니터가 들어가고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가 적용이 돼요. 그럼 프리미엄 등급 옵션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프리미엄부터는 이제 빌트인 캠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빌트인 캠 같은 경우에는 내비게이션을 선택을 해야지만 옵션 선택으로 34만원이 이제 추가 금액을 지불을 하고서 선택이 가능하세요. 내비게이션 선택이 안 되면은 빌트인 캠은 아예 선택이 불가능하세요. 그리고 파노라마 썬루프도 선택이 이제 가능해지는데 118만원. 솔라 루프도 선택이 가능하신데 솔라 루프와 파노라마 썬루프는 중복 적용은 안 되고, 솔라 루프 같은 경우는 이제 128만원이고, 이게 이제 현대 자동차에서 처음으로 솔라 루프를 적용을 한 게 이제 소나타 하이브리드예요. 근데 128만원이나 주고서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뭐 스마트 등급도 많이 구매를 하시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구입을 한다 그러면 우선 저는 프리미엄 등급부터 구입을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차량 구매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소나타나 아니면은 그랜저 어떤 모델을 할까 보고 있고요. K5나 K7도 같이 보고 있어요. 근데 K5와 그랜저가 아직 안 나왔죠. 그랜저가 10월, 죄송합니다. K5가 11월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해서 지금 그 나오는 모델들을 보고서 결정을 할 거예요. 지금 현재는 제가 비교하는 모델 중에서 있는 거는 소나타와 K7 두 가지뿐이 없네요. 이거는 한번 다시 옵션을 살펴볼게요. 그리고 프리미엄 패밀리와 프리미엄 밀레니얼로 이제 그 위로 보면 나눠지는데요. 프리미엄 패밀리와 밀레니엄은 옵션 자체가 완전히 틀려져요. 먼저 프리미엄 패밀리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프리미엄 패밀리는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장치와 안전 하차, 후측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17인치 휠은 똑같이 이제 프리미엄 패밀리나 밀레니엄 둘 다 적용이 되는 모델이고요. 이게 이제 앞좌석 통풍 시트와 뒷좌석 열선, 그리고 시트백 포켓이 여기서부터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세요. 프리미엄 패밀리. 그리고 전방 주차 거리 경보랑 이제 뒷좌석 수동식 커튼, 이거는 뒷좌석 수동식 커튼은 그 뒷좌석
타는 곳, 문 뒤쪽 문 있잖아요. 그쪽에 이제 수동으로 커튼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석 승객 알림은 혹시나 내가 문을 닫고 갔을 때 뒷좌석에 승객이 남아있다거나 어린아이가 이렇게 앉아있다거나 그랬을 때 운전자한테 알려주는 장치고, 운전석 공도 연동 자동 제어 장치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패밀리 옵션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프리미엄 패밀리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이제 내비게이션 플러스, 그 다음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요게 이제 적용이 가능한데, 위에서나 아래서나 보시면 옵션은 스마트 센스라고 들어가는데 이 모델만 프리미엄 패밀리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왜 이런가 하면은 가솔린에서는 현대 스마트 센스예요, 프리미엄 패밀리에서도. 근데 여기에서 이제 원래 들어갔던 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하고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시스템이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하이브리드 모델에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가 자체가 아예 빠져버렸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그 스마트 센스라는 단어를 선택을 안 하고 그냥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만 이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 그렇게 표시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선택을 하면은 25만원과 34만원 차이가 나는데, 요거는 왜 그러냐면은 내비게이션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그 고속도로 주행 보조하고 내비게이션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 크루즈 컨트롤을 적용을 해줘요. 그러니까 안전속도라든가 곡선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속도 제어를 약간 내려주거나 카메라가 나타나면은 속도를 이제 그 가속 단속 기준에 맞춰서 내렸다가 지나가면 다시 올려주고 이런 기능이 같이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밀레니얼 옵션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이것도 17인치 알로이 휠은 동일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요게 이제 터치 타입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이 들어가 있고요, 기본으로. 그리고 요 밀레니얼 등급부터 계기판이 12.3인치 풀 LCD 클러스터로 바뀌어요. 그리고 인조가죽 감싸기 크래시 패드, 그 앞쪽에 대시보드 쪽에 이제가 요게 인조가죽 감싸기로 바뀌는 거고요. 앰비언트 무드램프, 멜란지 니트 내장재 이런 부분이 들어가요. 그리고 패밀리까지는 전부 다 인조가죽 시트고 밀레니엄 등급만 유일하게 이제 가죽 시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메모리 시트, 운전석이 메모리 시트가 들어가고 동승석, 조수석이 이제 전동 시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전방 주차거리 경고를 하든가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디지털 키하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레이 센서, 운전석 공조, 연동 자동 제어가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 프리미엄 밀레니얼 등급에 대해서 선택 품목을 확인해 볼게요. 여기서도 이제 내비게이션은 옵션으로 선택을 하셔야 되고 옵션가가 106만원이에요. 그리고 스마트 센서는 64만원이고 내비게이션 선택지 74만원. 그리고 컴포트 플러스가 이제 57만원인데요. 컴포트 플러스가 어떤 거냐면은 뒷좌석에 이제 열선 시트, 그 다음에 수동식 도어 커튼, 전동식 커튼, 뒷면 이제 뒷유리 전동식 커튼이에요. 그리고 동승석 파워 세이프티 윈도우,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 그리고 동승석 릴레이 셔 컴포트 시트, 후석 승객 알림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래티넘 선택이 가능한데, 플래티넘 같은 경우는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랑 서라운드 뷰 모니터, 그리고 후측방 모니터가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보스 사운드 시스템이 61만원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스퍼레이션 옵션도 확인해 볼 건데요. 인스퍼레이션도 물론 빌트인 캠이 선택이 가능하고 이게 34만원이에요. 가격은 다 동일하고요. 플래티넘도 역시 여기서도 선택을 하셔야지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가격은 밀레니얼과 동일하게 123만원이고요. 들어가는 부분은 전부 다 동일합니다. 플래티넘은 헤드업 디스플레이, 서라운드 뷰 모니터, 후측방 모니터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썬루프나 솔라루프도 여기서도 이제 적용을 해야지만 옵션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소나타 트림별 옵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솔라루프 글라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솔라루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최대 1300km를 더 주행할 수 있게 에너지를 이제 태양열 에너지를 모아서 보관을 했다가 이제 차량을 운행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연료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글쎄요, 1년에 1300km? 네, 1년에 1300km를 제가 한번 나눠봤는데요. 1년에 1300km를 12로 나누면 정확하게 108.333333 이렇게 나와요. 요거를 갖다가 한 달 그냥 30일 기준으로 잡고 나누기 30을 해보면 하루 3.6km를 더 탈 수 있는 기준이라고 보면 되는데,
제가 이것을 확인을 해보니까 6시간 정도 일반적으로 충전을 했을 때 태양열 아래 이제 그 햇빛을 받는 곳에 차를 세워놨을 때 6시간 정도를 세워놨을 때 약 한 3km에서 4km 정도 운행을 할 수 있는 에너지라고 해요. 근데 이게 금액이 저렴하지가 않아요. 요게 123만 원이면은 저라면 이거 선택을 안 하고 그냥 저는 어차피 이 차가 연비가 20km에 공인 연비가 20km 뭐 18km 이렇기 때문에 저라면은 그냥 그만큼 그냥 기름을 더 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이제 적용을 했다고는 하지만 선택을 하기에는 글쎄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네, 소나타 이번에 하이브리드 모델 나온 거 이제 외관에서도 바뀐 부분이 조금씩은 있어요. 예전에도 보면은 YF 소나타도 그렇고 LF 소나타도 그렇고 하이브리드와 이제 가솔린 모델은 약간 외관에서 차이점이 있었는데 보통 이제 리어 램프라든가 헤드 램프 이런 부분에서도 차이가 딱 나눠졌는데 요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 DM8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얼핏 보기에는 티가 많이 안 나요. 이게 이제 차이 나는 게 제가 지금 확인을 했을 때는 앞에 그릴이 약간 틀려요. 약간 여기 이제 가솔린 모델은 그냥 쭉 이어진 느낌이 아니고 중간에 이제 딱딱 끊어진 느낌이라 그러면은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쭉 이어져 있는 크롬 라인에 가운데 이제 조그만하게 구멍이 뽕뽕 나 있는 그런 이제 그릴의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브리드 전용 휠이 이제 16인치, 17인치 들어가 있고 이 모델은 이 인스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그냥 17인치 휠이에요.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스퍼레이션은 18인치가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이브리드는 이제 연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17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리어 스포일러가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이제 차량 색상에 따라서 맞춰가지고 이제 색상을 따라갔는데 이건 이제 리어 스포일러가 이제 검정색으로 전부 다 바뀌어 있어요. 그 검정색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딱 보면은 하이브리드 모델이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게 아직 실제로 안 봐서 제가 느낌을 모르겠는데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멋있을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 연비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연비가 이거는 조금 특이해요. 하이브리드 이제 뭐 16인치, 17인치에 따라서 복합 연비가 이제 16인치는 20.1, 도심은 20, 고속도로 20.1 그렇고 17인치 같은 경우에는 복합 19.1, 도심 19, 고속도로 19.1이에요. 그런데 빌트인 캠이 들어가게 되면은 연비가 오히려 떨어져요. 16인치 같은 경우에는 20.1에서 복합이 19.8, 도심은 20에서 19.4, 고속도로는 20.1, 20.1 동일하고요. 17인치 타이어에서는 이제 복합이 19.1에서 18.8, 도심은 19.0에서 18.4, 고속도로는 이것도 동일하게 19.1이고요. 빌트인 캠이 아무래도 이제 그 차량 내에 블랙박스를 기본으로 장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전압을 사용을 해서 그런 건지 빌트인 캠이 적용이 되면은 연비가 떨어지네요. 요거는 그럼 하이브리드 차량은 블랙박스를 장착을 하거나 다른 전기 장치를 하면은 장착을 하게 되면은 연비가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건데 요거는 어떤 부분인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내에서 보면은 실내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뭐 스마트 등급이나 프리미엄 등급에서 이제 전부 다 검정색으로만 옵션이 선택이 실내 디자인이 선택이 가능했고 그 다음에 인스퍼레이션 등급을 와야지만 이제 카멜 투톤과 그레이지 투톤이 선택이 가능했었는데 하이브리드 모델도 동일하고 제가 카탈로그를 지금 계속해서 살펴봤는데 안에서 바뀐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가격표상에서도 그렇고 이제 차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뭐 변화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저와 같이 그 소나타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제가 소나타 차량이나 중형차나 준대형이라고 그래야 되나? 소나타 그랜저 K5, K7 중에서 하나를 지금 구매를 하려고 지금 신차들 나오는 걸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뭐 풀옵션은 솔직히 좋긴 하겠지만은 풀옵션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이 정도 옵션이면은 내가 딱 쓸만하겠다 라는 걸로 해서 이제 선택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소나타에서 봤던 모델은 솔직히 프리미엄이나 프리미엄 패밀리 둘 중에 하나를 봤었어요.
프리미엄 패밀리에 이제 그 내비게이션하고 스마트 센스를 적용을 하려고 그랬고,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17인치 휠을 적용을 하고 앞좌석 통풍 시트를 이제 적용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프리미엄 패밀리랑 솔직히 많이 차이가 안 났고, 저는 보스 사운드를 놓고 싶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리미엄 패밀리로 지금은 요거는 선택을 거의 확정을 했어요. 소나타를 제가 산다 그러면은 하이브리드나 가솔린을 사게 되면은 저는 프리미엄 패밀리 등급을 살 거고, 여기서 이제 멀티미디어 내비 플러스 옵션을 선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를 사면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선택을 할 거고, 가솔린 모델하면 스마트 센서를 선택을 할 거예요. 그리고 컴포터는 솔직히 저한테는 큰 필요는 없고요. 보스 사운드 시스템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때문에 제가 올라온 거기 때문에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은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옵션이 딱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개인 차가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딱 골랐다고 해서 무조건 그거 좋은 건 아니고, 여기서 이제 보통 많이 제가 알아보니까 많이 하시는 게, 제가 선택한 옵션을 생각보다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보스 사운드 시스템은 안 하시고, 저는 이제 보스 사운드 시스템을 선택을 했는데 보스 사운드 선택을 생각보다 많이 안 하신대요. 그러니까 보스 사운드는 제가 이제 그냥 혼자서, 예전에 SM7 탔을 때도 보스가 있었는데 그때 저는 기억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보스 사운드를 놓고 싶은 거고, 실제 아직 보스 사운드를 소나타에서는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딱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래서 시승 일정을 한번 잡아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가서 들어볼 거고 선택을 정확하게 하긴 할 건데, 아마 안 들어봐도 큰 차이가 안 날까요? 한번 들어보고서 그건 제가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봤을 때 가솔린도 그렇고 하이브리드도 그렇고 거의 뭐 프리미엄 패밀리 등급이 딱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은 프리미엄 등급, 뭐 스마트 등급도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스마트 등급에 이제 풀 LED 헤드램프 뭐 이렇게 놓고 하다 보면은 이제 그냥 프리미엄 가격대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등급을 솔직히 많이 봤어요. 저도 스마트, 프리미엄, 패밀리 보다가 스마트는 아예 저는 배제를 했고요. 프리미엄과 프리미엄 패밀리 둘 중에 하나로 이제 보다 보니까 어떤 걸 할까 하다가 조금 이제 이게 프리미엄 패밀리로 온 게 통풍 시트가 이제 기본이라는 거, 그리고 전방 경보기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뒷좌석 전동식 커튼하고 뒷좌석 수동식 커튼, 이게 저는 꽤 메리트가 있었어요. 저도 이제 아이가 있다 보니까 뒤에 이제 커튼을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붙이고 다니거든요. 그 좌석식으로 해가지고 유리 커튼을, 암막 커튼을 붙이고 다니는데, 요게 수동식 커튼이 있으면 아무래도 좀 더 깔끔하게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요거는 꼭 들어가야 된다고 그냥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저랑 이렇게 소나타 DM8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고요. 뭐 어차피 이게 다 개인차가 있는 거기 때문에 선택하시는 옵션들은 다 틀릴 수가 있어요. 뭐 기본형에도 다 기본형만으로도 만족하시는 분들도 있고, 옵션을 이제 좀 풍부하게 놓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뭐 인스퍼레이션 등급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저는 그냥 조금 합리적인 가격이 어떤 걸까, 내가 이 정도면은 이제 그 큰 후회는 안 하고 탈 수 있겠다, 이런 등급을 찾다 보니까 프리미엄 패밀리로 선택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뭐 앞으로 나올 그랜저라든가 K5 차량도 함께 살펴보고 나서 이제 결정을 할 건데, 저도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확하진 않지만 뭐 그랜저는 10월, K5가 11월 이렇게 알고 있는데, 개별 소비세가 계속 연장되고 올해 12월까지 이제 연장이 됐잖아요. 내년까지는 이제 안 갈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조금 어떻게 보면 서둘러서 구입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면 이게 큰 돈 나가는 거고, 한번 이제 구입을 하면은 그래도 오랫동안 사용을 해야 되는 차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구입을 하려고 해요. 네, 신중하게 구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계속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이제 가진 거고요. 제가 또 이제 다른 차량, 그러니까 뭐 K7도 한번 확인을 해볼 거고, K5도 확인을 해볼 거고, 그랜저도 새로 나오면 확인을 할 거예요. 그 차량들 나오면 또 좋은 정보가 있으면은 한번 제가 이렇게 방송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로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요. 제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빠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